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이제 실전 통영 모의고사 1회부터 4회까지 우리가 지적이 12문제가 나오고 등기가 12문제가 나오죠. 전체적으로 24문제씩 1회부터 4회까지 통영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개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1번부터 24번까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틀리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하시고 한 문제당 하나의 테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련된 이론도 정리해서 같이 1회부터 4회까지 문제를 풀면 실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봐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용어 문제죠. 최근 들어서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근데 출제 빈도 높지 않은데 그래도 과거에는 꾸준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1번 용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어 문제는 대체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면 누구나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면 쉽게 맞출 수가 있는데 1번 문제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죠. 틀린 것을 물어보는 경우하고 옳은 것을 물어본 경우하고 어떠한 우리가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어떠한 난이도는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일단 문제를 보고 긴장도 많이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틀린 것을 묻는 것보다는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문제의 난이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번은 이제 지적 측량이라고 하죠.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 이게 무슨 측량이에요? 경계 복원 측량이죠. 복원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면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주사 측량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함한다가 되겠죠.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종합공부. 우리가 12문항 중에 한 문제 정도가 이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 1번에 보시면 토지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이 건축물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죠?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니까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경계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이것은 경계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경계점에 대한 정의죠. 그 다음 4번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자 때문에 틀렸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도 틀렸고요. 정답은 5번 연속 지적도가 정답이에요. 자, 연속 지적도 이번에는 시험에 연속 지적도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024년도에 연속 지적도와 관련된 조문들이 새롭게 이제 추가적으로 등장했지만 24회 때, 그러니까 35회 때는 24년도 35회 때는 연속 지적도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36회 때는 연속 지적도와 관련된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자,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 것은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경계점들을 서로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연속 지적도는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해서
만든 도면이기 때문에 측량에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측량에는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연속 지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은 4번. 5번. 꼼꼼하게 용어 문제가 나왔을 때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고요. 기출문제를 보면 용어와 관련된 문제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꼭 체크해서 보십니다. 그 다음 2번. 지번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역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토지 표시 중에 우리가 지번과 관련된 문제도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죠. 자, 지번은 누가 부여할까요? 지번은 누가 부여를 하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여를 한다?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를 하게 되죠. 그 다음 2번, 1번 틀렸고 2번 지번은 필지에 붙이는 번호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해요. 그리고 임자를 붙인다. 임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산자를 붙이는 거죠. 산자를 붙이는 건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즉 임야대장, 임야대장이라든지 어떠한 필지가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도,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면 숫자 앞에 뭐를 쓴다? 숫자 앞에 산자를 씁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지번 변경이 키워드예요. 자, 지번 변경은 누가 하냐면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는데 지번 변경할 때 지번 어떻게 부여를 해요? 지적 확정 측량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지번 중에 본번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4번, 3번도 틀렸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게 본번이고 뒤에 게 부번이면 본번과 부번의 사이에는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고 이것을 뭐라 읽는다? 으라 읽는다 이겁니다. 그럼 4번은 맞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선순위의 지번을 지번으로 하고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본번 중에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분할 대상, 분할의 경우가 이게 틀린 거죠. 이 분할의 경우를 뭐로 바꿔야 돼요? 합병의 경우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앞뒤가 서로 또 틀렸어. 따라서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번 경우에도요. 지번의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번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지번 변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결번이 발생하는데 결번이 발생하는 것과 발생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만 남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지목이죠. 옳은 것은이에요. 대체적으로 이 1회차 동형 모의고사는 옳은 것을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유원지가 나왔습니다. 자, 유원지는 위락과 휴양이에요. 키워드가. 여기서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미술관, 식물원, 승마장, 야영장. 여기서 승마장 동그라미. 승마장의 지목은 뭘까요? 승마장의 지목은 체육용지예요. 승마장의 지목은 체육용지다. 1번 틀렸고. 그 다음 수도용지라고 하는 것은 물을 치수하고 배수하고 이런 데죠. 그죠? 그럼 보면 여기에 보면 인공적인 수로하는 뚝. 그죠? 그 다음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의 수로는 바로 무엇이 된다? 수도용지가 아니라 국어가 되는 거죠. 수도용지는 이게 수도용지예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의 부지가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수도용지가 되는 거죠. 광천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온수라든지 약수라든지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에 유지가 나 유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고이는 곳이에요. 자, 물이 고인다. 댐, 저수지, 소류지, 연못, 호수하고 연 왕골이 자생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가 바로 무엇이다? 유지죠. 3번이 맞는 거고요. 자, 5번 볼게요. 양어장. 양어장은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를 양어장이라고 하는데, 양어장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육상에 있어야 돼요. 해상이 아닌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 육상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그 다음 4번 면적과 관련된 문제네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대한 설명이다. 역시 옳은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자, 이 문제의 가장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면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허용 범위를 따져. 허용 범위 이렇게 구하죠. 0.026의 제곱의 m 루트 f인데 아직까지는 이 식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충분히 0.026의 제곱의 m 루트 f라는 이 식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대 면적으로 하고 초과했을 때는 임야대량상의 면적, 그 다음에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정정을 하죠. 등록 전환에서는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대장에 등록하면 안 됩니다. 그죠? 새롭게 측정을 해야 돼요. 분할의 경우에는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누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공부상의 면적과 경계를 정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3번, 세 번째 중요합니다. 축적 변경의 경우에는 축적 변경 전과 축적 변경을 한 후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전면적으로, 즉 기존의 토지 대량상의 면적을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면적.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후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요. 자,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것을 지적 공부의 복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구할 때는 역시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복구 측량으로 합니다. 합병의 경우는 합산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옳은 것을 찾아라.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병할 때는 면적을 측정하나 새로이 측량하나요? 아니죠. 합병의 경우에는 그냥 각 필재 면적을 무엇하면 돼요? 각 필재 면적을 합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 1200분의 1이 아니라 1200분의 1이 아니라 몇 분의 1로 600분의 1로 바뀌어야 돼요.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경우에는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로 한 자리로 정합니다. 2번 틀렸고 3번 1200분의 1의 경우에는요. 면적이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한다. 이것은 여기에 해당 2번에 해당되는 거죠.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1200분의 1은 어떻게 되느냐? 1200분의 1일 때는 1 미만일 때 1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재 면적은 경사면상의 넓이가 아니라 뭘까요? 수평.
수평 면상의 넓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틀렸고요. 5번이에요. 자, 분할이죠. 허용 범위를 초과했죠. 허용 범위 어떻게 구한다고요? 허용 범위 A는 0.026의 제곱에 M 루트 F로 계산이 돼요. 이때 초과했을 때는 분할의 경우에는 허용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나눠서 면적을 정하죠. 근데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공부상의 면적과 경계를 면적 또는 경계를 무엇한다? 정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그 12문항 중에 한 문항씩 꼭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죠. 이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하는지 그 등록사항과 관련된 문제들이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게 토지대장이에요. 이 토지대장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는가? 토지대장에는 경계 들어가지 않죠.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 토지대장에서 이쪽 부분을 지웁니다. 이쪽 부분을. 여기까지 지우는 거죠. 이쪽 부분을 딱 지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목과 면적을 지워요. 그리고 이제 지운 부분에다가 부호도하고 부호하고 여기서 XY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XY는 좌표를 뜻하는 거죠. 축척도 지우고 이렇게 지우게 되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변신이 되는 거죠. 자, 고유번호는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등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적 공부에는 다 등록이 되고요.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부호도 부호 좌표가 등록이 돼요. 여기서 이게 핵심이 되겠죠. 도면번호.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적도의 도면번호가 들어가느냐. 이것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필지의 어떤 형상이라든지 주변의 필지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도면에 보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 등록된 이 필지가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주변의 필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도면 번호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면 토지의 이동사유라고 써 있죠. 이것은 토지대장하고 어디에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고요. 고유번호 부호도 부호 들어가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이에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이고 4번은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도면의 등록사항이죠. 그 다음에 5번에는 면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죠. 등록사항 같은 경우는 시험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한 문항씩 꼭 나와요. 꼭 준비가 필요하고요. 제가 테마 강의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드린 거를 영상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강의 들으시면서 또 하나하나씩 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도면 바로 나왔네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 도면의 등록사항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도면인데 차이점이 3개가 있죠. 제면 끝에 좌표라고 쓰고 오른쪽 아래쪽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좌표에 의해서 계산돼. 그러니까 24.15가 요 경계점하고 요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 3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에 특이하게 등록되는 사항들이죠. 그죠?
도면에는 이제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는데 지적도의 축척은 7종. 5 곱하기 6은 30이다. 이렇게 해서 7종이에요. 500, 600, 3000. 500 다음에 1000, 600 다음에 1200, 2400, 3000 다음에 6000, 1500, 2000, 2500 이것은 없어요. 임야도의 축척은 3000과 6000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의 축척과 임야도의 축척 중에 공통적인 축척은 3000과 6000이다라는 거. 색인도 들어가죠. 색인도 들어가고 소재, 제명 들어가고 당연히 축척 들어갈 것이고요. 도각선 들어가겠죠. 도각선 및 수치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들어갈 것이고, 그죠? 이런 것들이 도면의 등록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기준점의 위치, 이러한 지적기준점의 위치가 또 들어가고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들어가죠. 자, 이렇게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 여기 지적도 꼭 조심하시고요. 간혹가다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이것을 임야도로 시험에 내는 경우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제명 끝에 뭐라고 쓴다? 좌표. 이렇게 제명 끝에 좌표. 그죠? 그 다음에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를 하고요. 기타적으로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직인을 날인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 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습니다.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도라고 해요. 일람도를. 그러니까 지번부역 전체를 한 장의 도면에 표현한 것을 무엇이란다? 일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갖춰둘 수 있다예요. 자, 이제 문제 봅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를 갖춰둬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틀렸고. 2번. 지적도는 7종이고 임야도는 2종이라고 그랬어요. 정답. 그 다음 지적도면에는 일람도가 여기 일람도가 아니라 여기 일람도 대신에 여기 뭐가 들어가줘야 돼? 색인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3번 틀렸고.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 요 임야도가 키워드예요. 임야도가 아니라 이게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지적도가 들어와야 되겠죠. 나머지 다 맞는 지문이고. 5번에 정보처리 6번 5번에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습니다. 예외 규정이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 자, 1번부터 6번까지 푸는데 여러분들 다 맞은 분도 있겠지만 계속 비가 내리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충분히 시간적으로 봤을 때 40일 정도, 지금 9월 10, 오늘이 9월 13일이에요. 9월 13일이니까 50일 정도의 여유가 있어. 50일 정도, 50일, 40일, 45일 이상의 여유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뭐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적게 남은 것 같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메꿔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범위를 확장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세요. 어차피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가 실수를 줄이냐예요. 우리가 100점 맞아서 합격할 필요 없잖아.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험 당일에 실수만 줄이면 합격합니다. 한 과목당 2개 정도만 실수를 줄여보세요. 그 평균 5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당일에 집중력을 유지하고 실수를 최대한 줄이자. 어떻게 실수를 줄일 것이냐? 방법은 반복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6번의 정답은 2번. 그 다음 7번.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서 제가 부동산 종합공부는 해마다
한 문항씩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국토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련성이 없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이용 및 규제, 부동산 가격,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들어가는데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적공부의 내용이고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관련 법률은 건축법이 되겠고 건축물 대장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기록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7번에 보시면 국토계획에 관련된 내용은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성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 8번.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계속 옳은 것은이에요. 자, 이 문제 지문이 좀 길죠? 최근 들어서는 이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거의 뭐 나올 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나왔는데 이 복구 어떠한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실 필요 있고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복구 중에 그러니까 지적공부 복구와 관련된 내용 중에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언급되지 않은 조문들이 어떤 것들이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라는 거죠.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적공부의 복구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회수됐을 때 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받을 필요 없고요. 자, 지적공부를 복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알아내면 돼. 그 등록사항의 크게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럼 이러한 토지의 표시 사항이라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복구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서에 의해서만 소유자를 복구할 수 있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토지 표시는 대표적으로 지적공부 등본으로 가능한데 복사본 안 됩니다. 지적공부 부본 안 돼요. 그 다음에 측량 결과도 우리가 측량 결과도를 통해서 면적도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측량 준비도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복제된 지적공부로 가능하고요.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서 토지 표시를 또 복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옳은 것은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를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 아니죠.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구를 하고자 할 때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 훼손 당시에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해서 토지 표시를 복구하고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틀린 것 같지 않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봅니다. 복구 자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가 보여요? 측량 준비도는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요. 4번 질문 되게 중요합니다. 자, 조사된 복구 자료 중에서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복구 자료도를 작성을 합니다. 지적 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틀렸죠? 복구 자료 조사서와 복구 자료도가 바뀌었어요. 즉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을 하고요.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복구 자료도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허용 범위 이내에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이거나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을 때는 복구 측량을 한다라고 했는데 허용 범위 이내가 아니라 이걸 뭐로 바꿔야 돼요? 허용 범위를 무엇하거나 초과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초과하거나. 두 번째,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다면 그때는 측량을 통해서 복구 측량을 통해서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게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등록전환. 등록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면적의 결정이에요. 면적 결정. 60일 이내 하는 거 맞죠?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 신청을 하는데 거짓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전환 신청을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요. 그 다음 2번은 등록전환 대상이에요. 읽어보시고요. 3번도 마찬가지로 등록전환 대상입니다. 그 다음 5번 볼게요. 등기를 촉탁하는데 등기 촉탁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장과 등기 기록에 이혼화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촉탁을 하는데 등기 촉탁은 언제 하는 거냐면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을 해서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전환도 토지 이동 사유잖아요. 4번이 틀렸습니다. 좀 전에 제가 면적할 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임야되는 상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요거죠. 등록전환될 면적. 등록전환될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4번이 틀렸어요. 틀린 것을 물어봤죠. 9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 10번.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의 이동 신청의 특례로서 옳은 것은. 자, 이번 1회차는 옳은 것을 물어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제가 이제 이 동형모의고사라든지 백선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정확히 공부를 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어설프게 공부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떠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느냐. 어설프게 정리를 하게 되면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도 조금만 꼬아놓으면 그걸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할 바에는 그 부분 아예 그냥 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옳은 것을 물어본다는 소리는 정확하게 그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느냐 그걸 묻기 위해서 지금 옳은 것은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1번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소관청에게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시행자가. 그랬을 때 사업인가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는데 지번 등 명세가 빠지는 거고 여기에 지번별 조서예요. 지번별 조서가 들어가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의 이동은 언제 있는 것으로 봐요? 공사가 착수된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사가 무엇됐을 때? 공사가 준공된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요, 20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15일이더라 이겁니다. 15일. 그 다음 4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라든지 입주 예정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1번이 아니라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의 토지 소유자, 이게 틀렸네요. 토지도 신청은 누가 해요? 사업의 시행자가 합니다. 사업의 시행자가 하게 됩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이 아니라 4번이에요. 정답은 4번. 11번. 지적기준점 성과와 기록, 측량 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자, 1번. 지적기준점 측량의 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수행자가 아니라, 이거 누구로 바꿔야 돼요? 지적소관청으로 바꿔야 되겠죠. 시도지사라든지. 자,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경우는 누구?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에요. 왜냐하면 지적기준점의 어떠한 성과를 관리하는 경우는 지적삼각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보조와 도군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문이 맞는 거죠. 1번 틀렸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적삼각점 성과니까 시도지사 또는 누가 된다?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거고요. 보조하고 도군에 대해서는 소관청에 신청을 하면 돼요. 그리고 5번처럼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 기록을 보관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2번. 묻고자 하는 것은 검사기관과 측량기관을 합한 기관을 물어봤어요. 여기서 문제 경계보건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기준점 16점을 설치를 해서 경계보건 측량을 해야 돼요. 그죠? 기준점 16점을 설치를 해서 경계보건 측량을 해야 돼요. 여기 아마 15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경계보건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기준점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 측량으로 두 개로 나눠서 먼저 측량기간, 그 다음에 검사기간. 경계보건 측량이니까 측량기간은 며칠에 5일이고 경계보건 측량 검사 안 받죠. 그럼 왜 경계보건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느냐?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기간이 없는 거예요. 자, 기준점 16점이니까 16점을 무조건 얼마로 나누라 그랬어요? 4로 나누라 그랬죠? 그럼 4, 4 얼마? 4, 4, 16이야. 무조건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경계보건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설치를 하는데 16점을 설치할 때 측량기간 5일 걸리고 검사기간도 5일이 걸리죠. 경계보건 측량과 요 지적기준점 측량은 별개예요. 경계보건 측량에서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요 기준점 측량에 대해서 검사받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별개예요. 그럼 모든 기간은 요 세 개를 다 더하는 거니까 며칠일까요? 15일입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문제예요. 그러니까 12개의 테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용어부터 12번 측량기간, 검사기간까지 물어보는 12개의 테마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12번까지 풀고 나머지 13번부터 나머지 24번까지 등기법 문제를 쭉 풀어야 되는데 공부하실 때 12개의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세요. 그래야 2회차 때, 3회차 때, 4회차 때
이후에 백선에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설프게 정리하면 조금만 비틀어 놓으면 정답을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테마별로 각각의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테마라고 생각하시고 그와 관련된 이론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중개사법이든 세법이든 공법이든 그 테마별로 공부가 이루어지면 이후에 그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문제가 되겠고요. 1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번까지 풀고요. 잠깐 쉬었다가 13번부터 24번까지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된 동형 모의고사를 풀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